안녕하세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전선이 도대체 몇 암페어까지 흘릴 수 있을지, 이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는 얼마이지, 즉 허용 전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용 전류의 값을 먼저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전선을 이제 몇 미리짜리를 사용해야 될지 그 두께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이 전선의 허용 전류를 맹신하고 전기 공사나 배선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선의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열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허용 전류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변화가 있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보다 안전한 전기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공사 방법에 따라서 이 전선의 허용 전류 값이 바뀌는 내용을 여러분께 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완벽하게 이 내용을 한 번에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공사를 할 때, 아, 맞아, 그때 뭐라고 했었지? 표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좀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바뀐다고 했었지? 맞아, 그거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면 사실 오늘은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네이버 다산에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은 편하게 PDF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공사 방법에 따른 전선의 허용 전류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PVC 절연이 되고 두 개의 부하 전선, 이제 구리가 전선 온도 70도, 주위 온도 기준일 때 30도, 지중일 때는 2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여러분 이 내용으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공사 방법의 예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공사 방법을 A1, A2, B1, B2, C, D1, D2 자 이렇게 7개만 가지고 여러분을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자, 첫 번째 A1 공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이제 써 있는 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단열성 벽면에 매입한 전선관 내의 절연전선 또는 단심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 단열성 벽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 콘크리트 벽면도 단열성이고요. 혹시 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거 이런 것도 단열성 벽면에 해당하죠. 자, 그 안에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전선관을 넣은 겁니다. 그 전선관 안에 이제 전선을 넣은 것이 바로 이 A1에 해당하는 공사 방법입니다. A2는요, 단열성 벽면에 매입한 전선관 내에 케이블이 단심이 아니라 다심 케이블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B1은 목재 벽면 또는 석재 벽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그러니까 나무로 된 판 위에 혹은 이 돌로 된 판 위에 직접 전선관을 넣은 거죠. 그리고 벽에서 전선관 직경의 0.3배 미만의 거리에 배관된 전선관 내, 그러니까 꼭 전선관이 벽에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전선관 전체 직경의 0.3배, 약 이렇게 약간 떨어지더라도 전체 직경의 이 거리가 0.3배 이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절연 전선 또는 단심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고요. 자, 여기 B2는요, 목재 벽면 또는 석재 벽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벽에서 전선관 직경의 0.3배 미만의 거리에 배관된 전선관 내의 다심 케이블. 자, 여기는 역시 또 다심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조건으로 주어지게 됐죠. 자, C는 어떻게 되나요? 이 단심 케이블 또는 다심 케이블을 직접 벽면에 부착했을 때입니다. 특히 목재 벽에 고정되어 있거나 벽과의 거리가 케이블 직경의 0.3배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아예 벽에 붙어 있거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케이블 직경보다 0.3배 이내로 가깝게 떨어진 경우, 목재 천장에 직접 고정된 경우는 바로 이 C의 공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1은 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케이블 덕트 내의 다심 케이블이고요. D2는 지중에 직접 매설한 단심 또는 다심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D1은 관 안에다가 넣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D2는 직접 땅에 묻었을 때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사 방법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저기 시골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이 벽에 옆에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쭉 전선관을 하나 먼저 깔고 자, 그 안에 전선을 넣었을 때 허용 전류가 얼마 되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 공사 방법 중에는 어떤 겁니까? 네, 맞아요. 여기 바로 B1에 해당하는 공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1에 해당하는 공사 방법을 기준으로 이제 허용 전류 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쭉쭉쭉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창고에서 저기 창고로 갈 때 저쪽 창고에 뭐 전등도 달아야 되고 콘센트도 달아야 되고 아니면 저기에 조그만한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걸 달아야 되는데 거기 다 전류를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한 전류값이 얼마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한 26A 정도 나왔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6A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B1의 공사 방법으로 쭉 사용을 할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봐야 됩니다. 26A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거는 2.5짜리는 안 되겠네요. 2.5는 24A까지 흘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4스퀘어짜리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A1의 공사 방법으로 했다면 A1의 공사 방법으로 했다면 역시 충분히 역시 4스퀘어로 해도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20A 정도가 흐른다. 20A 정도가 흐르게 된다면 A1의 공사 방법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4스퀘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2.5짜리로는 19.5A까지 흘릴 수 있으니까요. A2의 공사 방법으로 했을 때는 4스퀘어 가능합니다. 근데 B1의 공사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요 2.5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선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이미 전선을 만들 때 정해지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열이라든지 어떤 자기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전선에 최대로 흘릴 수 있는 허용 전류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 공사기사 실기 같은 걸 준비해 오신 분들은 전선의 허용 전류 감소 개수라고 해서 이 전선이 한 가닥이 아니라 배관에 여러 가닥 들어가면은 이 가닥 수에 반비례해서 전선의 허용 전류가 작아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는 이 전선이 몇 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과 함께 내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장소, 즉 주변 환경이 어떤지 혹시 그 전선관 안에 몇 가닥이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설계하는 이 설계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일단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능력이 되는 것으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전선의 공칭 단면적을 1.5부터 그 다음에 300제곱밀리미터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은 PVC관이 아니라 금속관이나 다른 관을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이 또 관련 규정을 찾아서 전선의 허용 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가 전기를 그냥 시공할 때에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법령과 기준들을 잘 알아야 되고 기준들을 잘 알려면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고하는 능력, 즉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제가 잘 정리해서 놨으니까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고 혹시나 관련된 공사를 하실 때는 꼭 이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 꼭 이것이 완벽하게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이도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